안녕하세요. 청강TV의 김인숙입니다. 대위의 딸에 대한 인생 문장을 시작합니다. 알렉산드르 푸시긴의 시.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하지 말라. 슬픈 날을 참고 견디면 즐거운 날이 오리니 마음은 앞날에 살고 지금은 언제나 슬픈 것이니 모든 것은 덧없이 사라지고 지나간 것은 또 그리워지나니. 러시아 문학이 낳은 가장 위대한 시인 푸시킨. 그의 유일한 장편 소설이자 산문 예술의 정점인 대위의 딸. 러시아인들이 기꺼이 자신들이 모든 것이라고 부르는 알렉산드르 푸시킨. 대위의 딸은 19세기 러시아 사실주의 문학의 선구적 작품입니다. 1773년경에 일어난 푸가초프 농민 반란을 배경으로 한 귀족 청년이 겪는 연애와 역사 이야기입니다. 그리뇨프는 16살이 되자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 군 복무를 위해 집을 떠납니다. 늙은 하인 사벨리치와 함께 요새로 가던 중 주린이라는 남자와 내기당구를 쳐서 지는 바람에 100루블을 잃습니다. 다시 떠난 길에서 눈보라에 갇히게 되죠. 길을 안내해준 낯선 남자에게 토끼털 가죽옷을 선물로 줍니다. 목적지인 벨로고르스크 요새는 수비대장인 미로노프 대위 아래에서 소수의 늙은 병사들이 훈련을 받고 있는 형편없는 곳이었으나 그리뇨프는 곧 생활에 적응하게 되고 대위의 딸 마리아와 가까워지면서 그곳을 좋아하게 됩니다. 마리아에게 이미 퇴짜를 맞은 선임 장교 시바브리는 두 사람의 관계를 시기하여 여러 가지 방법으로 회방을 놓습니다. 그러던 중 푸가초프의 반란군이 쳐들어와 마리아의 부모인 대위 부부는 처형되고 시바브리는 반란군 쪽으로 투항해 버립니다. 그리뇨프도 처형될 뻔했으나 푸가초프는 그가 지난번에 토끼 가죽옷을 선물로 주었던 사람임을 알아보고 목숨을 구해줍니다. 그리뇨프는 새로 요새의 수비대장이 된 시바브린이 마리아를 가두고 결혼을 강요하는 상황에서 그녀를 간신히 구출해냅니다. 그는 마리아와 함께 벨로고르스크를 떠나 자신의 집으로 가던 중 어느 마을에 들렸는데 그것에서 경비대에 복무하는 전에 내기당구를 해서 이긴 주린을 다시 만납니다. 그리뇨프는 주린의 조언에 따라 마리아와 사벨리치를 먼저 고향집으로 보내고 주린의 군대에서 전쟁이 끝날 때까지 복무합니다. 반란이 진압된 뒤 그리뇨프는 시바브린의 고발에 의해 반역자로 낙인 찍히게 되고 군사법정에서 시베리아로 종신 유형을 선고받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마리아는 혼자 상트페테르부르크로 가서 예카테리나 대제에게 그리뇨프의 무죄를 호소합니다. 그는 여제의 특별한 명령으로 석방되고 마리아와 결혼합니다. 푸시킨은 이 연회담을 통해 18세기 후반 러시아의 귀족과 민중의 생활, 그 양자 간의 관계를 재현시키고 진보적 귀족과 인민 간의 정신적 유대에 대한 통찰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토스토옙스키는 푸시킨은 예언적인 현상이다. 그렇다. 그의 등장에는 우리 러시아인 모두에게 지극히 예언적인 무엇인가 담겨 있다. 성경의 잠언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80대인 할머니가 장의사를 찾아가 사장에게 자기는 지금까지 수천으로 살면서 남자하고 잠자리 한 번 같이 안 했고
아주 깨끗이 수절하며 살아왔는데 병에 걸려 곧 죽게 되었다고 하며 돈은 넉넉히 줄 테니 자기의 묘비명을 원하는 대로 새겨달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쓰길 원하시나요? 처녀로 태어나서 처녀로 살다가 처녀로 죽었노라 이렇게요.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곰곰이 생각하니 글자 수가 너무 많고 문구도 웃긴다고 생각한 장의사 사장은 다음과 같이 간단한 묘비명을 만들었습니다. 미개봉 반납. 오늘도 존재만으로도 빛나는 사람이 되십시오. 감사합니다.